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53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 마감을 위주로 좀 살펴볼 거고, 그래도 좀 간단하게 미국 증시 코멘트만 좀 하자면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FOMC의 영향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FOMC가 수요일 날 밤에 있었고, 어젯밤이 목요일이었는데 휴장했고, 이제 오늘 밤이거든요. 이 FOMC의 첫 거래일입니다. FOMC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첫 거래일입니다. FOMC 내용이 그렇게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그죠?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높아졌고, 경제 성장,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게 지금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수요일 날에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끝났는데, 이게 영향이 오늘 밤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약간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고, 만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OMC가 조금 매파적이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그 전쟁, 그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긴장감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한국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한국 증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낮에 한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야, 전 세계가 다 강한가 보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강한 건 맞으나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어 있거나 지금 횡보 중, 옆으로만 지금 기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고, 한국이 강한 겁니다. 한국이 유달리 강한 거고, 다른 나라들은 좀 전반적으로 지금 좀 약간 비리비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 있는 다소 부담스러운 어떤 그 저항을 넘어서지 못한 그런 순간이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부담감 이런 것도 있고, 인플레이션 부담 이런 것도 있고, FOMC 부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한국은 모든 이슈가 다 그냥 무시가 되고, 글로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 무시가 되고, 관세고 뭐고 간에 그냥 오르고 있는 거고, 다소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측면이 좀 있긴 있고요.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이 온도 차이가 지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한국 보다가 저녁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약간 적응이 좀 안 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밤에 미국 증시만 오르고 한국은 늘 차갑고 그러더니 어쨌든 또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거꾸로 한국이 뜨겁고 미국이 차가운, 사실 미국이 그렇게 차갑지도 않은데 어쨌든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뜨거운 그런 독특한 시기를 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어쨌든 계속 시간이 흐르면은 그 모든 것은 돌고 돈다. 어쨌든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 요런 교훈이 좀 생각이 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봤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 그죠? 이 복습 좀 하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월 11일 수요일의 고점, 여기가 레벨업 다운의 기준입니다. 레벨업이냐 다운이냐 기준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야 레벨업입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한데 지금은 아직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FOMC 회의 전에 전쟁으로 한번 출렁하고 나서 이번 주는 쭉 방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옆으로 기어가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오른 가운데 옆으로 기어가는 것만 해도 차익 실현 매물이 거의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굉장히 강한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조정 중이라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됩니다. 넘어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가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딱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나스닥 기준으로 여기가 붕괴되면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는 거고, 그죠? 요 위에 있는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 레벨업이라서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겠죠. 아직은 좀 보수적인 대응,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접근,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 변동성을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변동성을 봐도 얘가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아직도 5일선을 슬금슬금 타고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빨리 이 변동성이 이 아래에 있는 이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겁니다. 얘가 자꾸 이 정도 라인을 여기서 버티면서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다는 요인입니다.
이런 점들 좀 잊으시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근데 지금 현재로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부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눈치가 보이긴 보여요. 30년물 선물입니다. 그죠? 30년물 선물도 잘 보셔야 되겠죠. FOMC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거래일,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첫 번째 거래일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재료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래쪽으로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구간에서 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다? 잠재적으로는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좀 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채권이 여기서 이제 레벨 다운이 돼서 죽어버리면은 이 자리를 좀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아래쪽으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마저 고금리 부담이라고 하면서 박살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시장의 이런 불안한 것, 지금 뭐 예를 들면 61선이잖아요. 여기는 여기 방금 제가 눌러갖고 진해진 선이 보라색, 핑크색 뭐 이 선이 61선인데 61선을 지금 계속해서 못 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채권의 흐름이 안 좋다, 고금리 부담, 당장은 아닙니다만 고금리 부담이 좀 잠재적으로 있는데 그래 당장은 내일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어쨌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심리가 매우 좋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은 건 제 생각에 포모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는 뭐 그런, 그죠? 좀 탐욕적인 그런 마인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고, 그것 때문에 그냥 수급적인 요인으로 그냥 미국 증시가 좀 꾸역꾸역 안 빠지고 끌려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미국 증시의 강세에는 이런 채권 시장의 부담, 고금리의 부담이라기보다는 뭐 잠재적인 그런 이제 위협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점 계속해서 좀 주의하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요거는 유로화인데,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제 좀 흐름이 이 레벨업이 이제 유로화가 레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어놓은 요 자리를 돌파한 착해서 레벨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은 뭐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건 달러 약세는 진행 중이다. 달러 약세가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들이 괜찮다, 요런 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달러 약세에 어쩌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게 한국 증시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국제 유가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은 이제 5일선을 테스트하는 날이네요. 그죠? 5일선을 테스트하는 날인데, 5일선이 붕괴가 되고 아래쪽에서 5일선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주면, 그리고 75달러에서 지금 잘 못 넘어가고 있죠. 75달러가 저항입니다. 이 75달러를 오늘도 못 넘어가고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그러면 좀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은 전쟁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 거죠. 근데 만약 국제유가가 75달러를 넘지 못하고 5일선 아래로 이렇게 만약 자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 우려는 많이 좀 이제 사그라드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어쨌든 이란이 어떻게 될지, 뭐 이란이 어떤 대응을 할지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어서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한데, 이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좀 객관적인 숫자화 시킨 게 저는 이 국제 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75달러에서 상승을 멈추고 5일선 아래로 내려온다라면은, 금융시장은 뭐 전쟁 이슈를 좀 잊어가고 있다, 뭐 사실상 잊었다,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안정만 된다면은 뭐 전쟁은 사실상 우리가 잠깐 이제 걱정을 우리는 좀 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 좀 다 드려봤고, 오늘 한국 증시를 말씀드리지만, 한국 증시는 뭐 양대 지수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죠? 코스피 레벨업 됐습니다. 코스피 지금 선물 보고 계시고,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죠? 제가 선물 402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뭐뭐뭐뭐.뭐뭐가 되겠지만은, 그런 소수점 자리 다 떼고 7월 11일 목요일 날에 24년 7월 11일 목요일 날 시가가 이제 중요한 저항이죠.
그래서 그 저항을 앞두고 한 3거래일간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었는데 오늘 일단 돌파 한착했습니다. 레벨업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상승의 목표치는 어디까지 열렸냐? 이제 저기 한 430대까지 열렸습니다. 한 430, 440대까지 열렸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짜잘짜잘한 저항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좀 크게 봤을 때는 이 코스피는 저기 전고점까지 일단 상승의 목표치는 열은 겁니다. 일단 저 밑에까지 목표치는 열었어요. 저 목표치가 열렸다고 해서 반드시 뭐 저까지 간다 그런 걸 보장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단 목표치는 열었습니다. 레벨업 됐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방 베팅,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베팅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오버슈팅 같긴 한데, 오버슈팅이 실제로 좀 진행 중이긴 한데 오버슈팅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거는 옵션 시장의 과열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이 과열됐다고 해서 지금 뭐 딱히 빠지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하방 베팅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다만 이 굉장히 불안하긴 해요. 변동성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급등성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추격 이런 거는 좀 경계하시고 뭐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그 정도 보수적인 대응 정도가 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뭐 좀 굉장히 한국 증시는 뭐 코스피를 비롯한 한국 증시는 매우 투기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같은 데도 보세요. 엄청난 오버슈팅 같은 게 이렇게 빡시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횡보해요. 그리고 나서 평생 재미없습니다. 오히려 이 피로감이 오랫동안 나타나기도 하고, 한국 증시는 사실 좀 그래요. 이게 지난 몇 년치를 보고 계신데 하락이 길고 상승이 좀 짧습니다. 하락이 길고 상승이 좀 짧고, 물론 상승이 길 때도 있지만 이 한국은 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투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좀 비교적 좀 긴 편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 지금 짧은 상승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뭐 그런 국면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상승 목표치 근데 오늘 레벨업을 했으니까 더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가장 좋은 실수나 그런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베팅하는 거, 그런 거 매우 위험한 거니까 그런 거는 좀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코스닥도 오늘 조금 좀 빛을 발하긴 했죠. 오늘은 2차전지가 힘차게 올라주는 덕분에 코스닥도 좀 올라갈 수 있었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12% 올랐네요. 확실히 코스닥은 이 2차전지 친구들이나 이런 2차전지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확실히 지수의 탄력을, 2차전지가 많이 올라주는 게 지수의 탄력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2차전지 친구들을 좀 잠깐 좀 구경을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12% 상승한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12% 상승한 걸 보고 계신데, 사실 아직도 그렇게 이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12% 오르고 거래량도 섰으니까 야,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 이런 장봉은 뭐 매수의 근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거는 큰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런 양봉은 일단은 신뢰도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몇 년간 이게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그죠? 58만원에서 뭐 8만원까지 빠졌는데요. 거의 50만원이 빠진 건데, 고점 대비해서 몇 토막이 난 건데, 이런 상황에서 12%짜리 양봉 하나다. 이거는 어쨌든 추세적인 전환을 좀 기대하시는 거는, 이걸 갖고 추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그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했을 때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은 한 10만 5천 원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대충 선을 그어놔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1월 2일 목요일의 종가 뭐 이런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한 10만 5천 뭐 400 몇십 원쯤 될 겁니다. 하여튼 그 자리가 마디 가격으로서 중요한 자리인데, 최소한 이 10만 5천 원 이 자리를 돌파 한착 해줘야, 그래야 일단 이 자리에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서 여기서 올라와 봐야, 여기서 바닥이 확인됐구나,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바닥이 확인됐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닥이 확인된 거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건 다른 겁니다. 그죠?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거고, 더 이상 빠지긴 어렵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상태에서 옆으로 기다가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바닥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뭐 12%가 뭐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거래량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여기 아래서 단타 들어왔던 사람들이 자기네들 가진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좀 대량 거래가 나온 그런 좀 안 좋은 의미의 거래량 증가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아직까지는요. 이런 상승을 좀 긍정적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2차 전지에 관한 좀 부정적인 관점은 어쨌든 당분간 좀 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2차 전지가 오늘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신나게 오르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 계속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6만원 돌파 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흐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한 척 하면은 좀 상승의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 코스피 흐름 계속해서 좀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 굉장히 어쨌든 좋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보니 그런 게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지금 약간 슈팅이 걸려가지고 양대 지수가 다 좀 오버슈팅 뭐 그런 개념으로 그냥 약간 비이성적인 상승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죠, 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추경,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거기다 달러 약세까지 겹쳐가지고 어쨌든 한국은 이 짧고 굵게 확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죠. 짧고 굵게 확 오르고 하락이 길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지금 짧고 굵은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짧고 굵게 확 오르기 때문에 이 어설픈 하방 베팅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매우 투기적인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코스닥 슬슬 힘을 좀 차리고 있습니다. 예, 슬슬 다시 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5일선 그죠? 안착했고, 예. 그리고 이 정도 모습이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저항, 지금 여기서 밀린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기 위한 매물 소화, 뭐 양호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긍정적이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괜찮다. 어쨌든 근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신고가 랠리에 가까운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거고, 여전히 코스닥은 아직 힘이 조금 붙입니다. 그죠? 아무튼 근데 코스닥도 중요한 저항을 완전히 극복했고, 추세선 완전히 극복했고,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 코스피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코스피가 충분히 오르고 나서 그 뒤에 코스닥의 시간이 좀 오긴 온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매우 강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좀 특별히 좀 강한 뭐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들은 근데 조금 좀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뭐 좀 전에 미국도 그렇고, 뭐 평상시처럼 하나씩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 그죠? 유럽 증시, 독일 증시인데 오늘 하고 있는 건 뭔가요? 여기 저항 테스트죠. 여기가 전고점, 레벨업, 레벨 다운의 기준이죠. 마디 가격. 네. 여기를 붕괴시켰고, 이 재차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석적인 대응은 보다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가 좀 정석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중요한 저항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물론 이 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아래쪽으로 지금 좀 더 빠지려고 하는 단기적인 관점은 하방 베팅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장기적인 이런 힘은 좋으나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증시도 좀 삐리합니다. 조금 힘이 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또 아래쪽으로, 하여튼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본 증시가 레벨업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탄력이 조금 좀 더 죽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요국 증시 중에 한국이 좀 가장 강합니다. 한국만 가장 강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죠? 너무 낮에 한국을 보고 해외 증시도 매우 긍정적일 거야,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접근,
이래저래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